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는 바로 김여정이 담화문을 또다시 발표하면서 핵무력 사용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핵무력 사용도 언제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력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2021년 초 1월에 8차 당대회를 열면서 그때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력갱생, 자력부강, 일심단결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자체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국방 문제, 군사력,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자체로 해결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주된 발표였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은 압록강, 두만강 봉쇄를 풀지 않고 그 봉쇄를 계속 연장하면서 1년 동안 실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압록강, 두만강을 봉쇄하면서 외부의 일체 도움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해보자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김정은은 1년 동안 자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까지, 국방력까지 그래도 해낸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한번 김정은은 국민을 볼모로, 국가를 볼모로 유엔 제재 속에서 봉쇄된 상황에서 또 스스로 자립을 자초하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실험해 보았는데 김정은이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약 80에서 90%는 달성했다고 김정은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1만 세대 산림집 건설 완성을 했고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 800세대죠.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4월 15일 이전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1년 기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2번 다 발사해서 2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형 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군사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운반 로켓까지 2번을 쏴서 모두 성공한 상태입니다. 김정은이 보기에는 이미 성공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김정은은 유엔 봉쇄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1년을 실험해 보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졌고 그 전쟁에서 푸틴이 폰에 몰리게 되자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무력을 운영하는 전투부대에 경계 태세 명령을 내리고 대기 발령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단계, 비상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푸틴이 핵단추만 누르면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핵 참화 속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이 핵카드를 만지작거리고 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공언한 상황에서 북한도 핵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순항 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 미사일, 이 모든 미사일의 기술은 다 99% 러시아 기술이고 그 원료, 자재도 모두 러시아, 중국에서 들여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원료와 자재를 대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불법으로 환족해서 북한이 몰래 들여왔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러시아에서 공개적으로 줬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 자재를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공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는 핵무력 카드를 거침없이 들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핵무력 사용과 동시에 북한도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김여정의 담화문. 이미 북중로는 하나의 신동맹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유엔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 충돌은 한때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영역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젠 가능한 영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때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는 곧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그 무력으로 인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깨졌다는 것이 바로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발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려가 지금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들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차 대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간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이 러시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다고 해도 마냥 푸틴이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추락하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아우성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다면 푸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핵무기를 써서라도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푸틴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쏘도 3차 대전을 우려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나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핵무기로 반격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세계, 나토와 미국을 상대로 한 제3차 대전이 발발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미국과 서방이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만 핵무기 공격을 받고 참화를 입을 것은 우크라이나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반격에 의해서 러시아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푸틴은 어쩔 수 없이 생화학무기나 아니면 전술 핵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조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생화학무기, 심지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김여정의 담화문이 나왔다는 것, 이게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핵무력도 소수없이 사용할 것이라는 김여정의 담화문, 우크라이나의 조기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푸틴, 우리가 얻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이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을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핵이나 러시아의 핵이나 중국의 핵이나 막아준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김여정을 시켜서 핵무력 사용에 대해서 소숨없이 발표한 만큼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